어제 김무성 의원이 유럽의 한 정상이 미국의 고위 관료에게 문재인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가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문이 지난번에 아셈, 즉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열린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또 뭡니까?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각국 정상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니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정상은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고 미국의 고위 관료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김무성 의원이 영 없는 소리를 할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 받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좀 더 한국 사람들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이 유럽, 전통적인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의 우방들 같으면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은 북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외교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에 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난달에 10월 13일부터 21일 사이에 7박 9일간의 아셈 참석차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면서 마크롱도 만나고 메이 총리 영국의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태리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정상 중에 한 명이 아셈 현장에서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문재인의 외교 행보를 두고 의함을 표시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무성 의원은 미국 측에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보다 더 심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직접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미국을 돌아오지 못할 한계점으로 일부러 밀어붙이고 있다.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그렇게 저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가 끝장이 나도록 슬금슬금 보이지 않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이 이러니 문 밑에 있는 중성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빅터 차. 이분이요. 옛날에 지금 한국 대사로 국무부에 있을 때 발령 받으려다가 막판에 좌절됐지요. 자, 그때 이제 이야기를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자, 빅터 차가 온건파인데, 온건파지요. 온건파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문정권이나 문정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영 비터를 놓지도 않았어요. 나름 좀 이렇게 합리적인 모양새로 한다면서 남북 대화를 갖다가 장려하다가 마지막에 미국 정부의 의심을 받아가지고 코피 전략 이런 데도 반대하는 인물이다 해서
맥마스터, NSC 보좌관 등이 강경 노선을 주도할 때 찍혔지요. 빅트차가요. 그래서 사소한 이유로 빅트차가 이 주한미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박탈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정되었다가 박탈이 되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 사람이 최근에 CSIS에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자료를 갖다가 언급했다 해서 최근에는 또 빅트차를 한국에서 완전히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앞잡이다 이렇게 몬다라는 겁니다. 저거 편을 들어줄 때는 합리적인 비둘기파, 온건파라고 막 띄우다가 저거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나 했다 하니까 빅트차를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자, 작년 연말에 빅트차가 백악관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당신을 주한 대사로 임명하지 못하겠다. 자, 그날 밤에 워싱턴의 한 사교 클럽에서 맥마스터 NSC 보좌관은 빅트차의 보스격인 햄리 CSIS 소장,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마주쳤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맥마스터가 빅트차에 대한 분노를 이 햄리 소장한테 퍼부었다는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무력 강경책 호피 작전, 즉 북한에 대해서 한 방을 미국이 이 외과 수술을 하듯이 때려주는 거. 뭐 대동강변에 세워놓은 북한이 68년인가 납치를 했던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푸에블로호를 미국이 미사일로 터뜨려 버린다든지 김일성이 동상을 미국이 미사일로 알려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맥마스터가 밀어붙이려 했는데 빅트차가 국무부에서 끝까지 온건론을 펴면서 멍청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코피 작전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이 협상 전략으로 바뀌도록 빅트차가 역할을 했고 한때는 한국 정부에서 빅트차, 조셉 윤 같은 한국 교민 출신의 국무부 인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접촉을 시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사에서 물러나고 또 조셉 윤도 물러났지 않습니까? 대북 대표를 하다가요. 조셉 윤이 지금 비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랬던 빅트차가 요즘 몹쓸 대북 강경론자가 됐다는 겁니다. 미신고 미사일 기지 사진들을 그 관련된 보고서를 CSIS가 지난주에 공개했잖아요. 삭감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이걸 보도했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뉴욕타임스가 왜 그런 보도를 했느냐라고만 비판을 하지 CSIS를 보고 멀어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CSIS의 석자연구원인 빅트차가 무슨 의도에서 그걸 폭로했느냐라고 하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신고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이 삭감모를 포함한 13개, 총 20개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무슨 미신고냐 이렇게 말했고 박지원은 네오콘 강경파의 가짜 뉴스 대변인이라고 빅트차를 이야기를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빅트차가 전쟁 나도 좋다 때려 부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미 군산 복합체의 먹이 사슬이라고 국내의 일부 좌파 언론들도 이에 동조해서 폈습니다. 그럼 과연 빅트차가 또 CSIS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느냐? 이번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협상에 딴지를 걸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북한의 이 숨겨진 군사적 의도 등을 계속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공기부양정 기사도 있었고 CSIS가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삭감몰 기지의 존재가 90년대 초부터 미국 국방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그걸 이제 대중들에게 정보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만 아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미국의 대중신문을 통해서 공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고했냐 미신고했느냐가 아니라,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북 협상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채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의도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3월달, 즉 8개월 전에 사진을 썼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위성 분석 사진도 다 있습니다. 다만 3월달의 사진이 가장 북한의 기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실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군산복합체의 끈아풀이다, 섞어찌개집 주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한국 정부는 작업과 로비를 하려고 시도를 했나? 올 초에 이 빅터차가 대사에 낙마했을 때 외교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개인사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자,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빅터차가 주한미 대사가 될라 하다가 안 된 부분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빅터차가 낙마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반성을 해보길 바랍니다. 계속 만나가지고 한국계라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빅터차가 온갖 논을 패서 못마땅한데 한국에서 계속 빅터차를 두드리고 하니까 저거 보냈다가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놀아나지 않겠나. 그래서 날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는 시침이 뚝 떼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다가 이제 저거 마음에 안 드는 보고서 하나 발표했다고 전부 다 나서서 이렇게 패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VOA 국무부 산하 이 방송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연일 한국 정부 디스하는 미 언론 VOA에 실체는 하는 보도가 한 한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자, 그 내용 보면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북한에 갈 수 있다. VOA는 교황은 방북 요청을 듣긴 했지만 문재인과 교황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는데, 또 한국 정부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쯤에 하기로 했다. VOA는 북한이랑 하는 철도 사업은 심각한 대북 제재 위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VOA가 한국 정부에 태클을 걸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를 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 청와대가 이 한국에서 청와대 출입하는 VOA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자신들끼리 연결하는 연락망에서 이렇게 빠져라 해가지고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 지난 10월 달에 유럽을 돌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VOA는 슬로바키아, 체코,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논지의 기사를 그 타이밍에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저도 인용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요. 직접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떠들고 다닌 한국 정부를 비판한 모양이다라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 VOA는 슬로바키아 외교부 대변인한테 메일을 보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슬로바키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 한국 정부가 협력적인 태도로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열망하며 이 때문에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체코 외교부도 VOA가 직접 논평을 요청해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이렇게 땄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체코 외교부는 북한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고 교황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는 마치 이제 북한에 교황이 갈 것처럼 알려졌는데 VOA가 교황이 방북을 구두 초청받았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었다. 자, 교황청 대변인은 VO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바티칸 교황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교황청 대변인이 교황과 문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양국관계, 사회교육, 보건과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화해 정진의 이야기를 했다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VOA가 문재인에 대한 디스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이 철도 이렇게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한 뒤 사흘 뒤에 VOA가 전문가들의 멘트를 따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제재 위반이다 했고 재무부 한국은행을 접촉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라는 기사를 통해 남북 경협에 불편한 심기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VOA가 이런 걸 보도하면 그걸 또 받아서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문 정권이 하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죄를 뿌리는 놈들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VOA가 올해 이제 이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 때문에 크게 한국 사회에 지금 문 정권을 흔들었고 또 4.27 판문점 선언 중에서 올해 안에 종전 협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본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놨다가 유엔에 제출한 남북 합의에는 올해 아니라고 명확하게 처음에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내용과는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폭로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비어가 북한에서 고문당한 흔적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죠.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 VOA라는 매체를 이용해 겉으로 공식적으로 외교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이 미국의 속내를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있는 그대로 외부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VOA는 지난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나치 치하에 독일 국민이나 점령당한 나라, 공산권 국가 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도를 해왔고 그리고 이 미국의 소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쭉 평가되어 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보자 하면 KBS 해외 송출 방송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미국 방송은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외교적으로는 좀 온건한 척 하면서 VOA는 한마디로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거냐라고 지금 문제를 한국의 좌파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 한마디로 버웨이를 통해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공개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달리요. 한국에는 KBS, MBC 사장 보내놓으면 개처럼 충성을 하지만은 미국의 버웨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나 트럼프의 뜻과는 다르게도 때로는 이 폼페이오나 트럼프의 의지와 다른 이야기도 버웨이가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칼라가 있어서 그 칼라에 벗어나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버웨이는 같은 날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고, 특히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미국 조야의 소리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런 의용 관변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는 이런 버웨이 방송에 한국식 스타일로 관변 방송이라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걸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이 미국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소리를 자율적으로 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 내지 마 어쩌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는 미국의 방송을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시켜서 그들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저렇게 문재인을 디스하고 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한국이 북한과 실무급 워킹 그룹을 가동해도 실질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훈련 제한으로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미 훈련을 열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남북 합의 때문에 GP의 병사가 지난주에 이 총기 사고로 이렇게 상처를 입고 발견됐죠. 의문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빨리 살리기 위해서 군의 응급 헬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군사 합의에서 군사 분계선 10km 안에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군사령부에서 합참 국방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마디로 헬리콥터를 6명이 타고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군부대 의무관이 사망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헬기는 뜨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는 이 군사 합의와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서에 이 승인이라는 말이 찍혀 있대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띄하라고 승인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 병사는 죽어서 비행기는 뜨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시동 끈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려가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응급 헬기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된다 했는데 실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헬기가 뜨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속에서 병사는 죽었고 뒤늦게야 승인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거는 뭐냐고 하니까 단순 표기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과연 문 정권이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 참 걱정됩니다.